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3월 30일 날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까지 급한 일들을 마무리를 해놓고 오늘에서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이 제가 운영하던 주업으로 하고 있던 마트 사진인데요. 이 마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안에 있는 집기들을 모두 정리하고 어제 마지막으로 그 새로 인수하신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그 두 아들과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가족 4명이 아마 그 폐업 기념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저지간 마지막 파티라 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차원으로 마지막 폐업 그리고 전업 투자 시작이라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삶,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쭉 꼽으면서 제가 했던 일이 한 12번째 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던가 하는 걸 이제 아들한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나마 제가 살아온 그 제가 해왔던 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졸업하셔서 사회 나오는 분들이나 혹은 자영업 쪽으로 하실 분들에게 경험 삼아 그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서 그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4학번이에요. 84학번인데 지방대학의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이 84년도 분위기는 1, 2학년 때 열심히 놀고 사회 경험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하고 그 다음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주로 이제 서클에서 막걸리를 주로 마시고 그 다음 당구 치고 포커 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대구 가장 번화한 곳에 육교 밑에서 누워서 자보기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86년도에 군 입대를 했었고 군대 생활 마치고 88년도에 전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89년도에 3학년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는 그 해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군대를 바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바로 취업 준비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3학년 복학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91년 2월에 졸업이었는데요. 졸업할 때 취직이 안 됐었어요. 기껏 이제 되는 거는 저런 거 있죠. 왜 백과사전 판매 이런 영업 뭐 150만 원짜리 파는 이런 영업 여기는 연락이 오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는 연락이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낸 이력서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남들 다 졸업하는데 그냥 가만히 집에서 먹고 논다는 건 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91년 1월 달쯤에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컴퓨터를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 1급 자격증 준비를 했고요.
운이 좋아서 10월 달에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고요. 이게 제 사회 첫 번째 직업이 됐습니다. 실업계 학생들, 특히나 뭐 여상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이런 쪽이 상당히 그때 유망했기 때문에 그쪽을 가르쳤는데요. 그 제가 처음 맡은 자격증반 학생이 최초에 한 5명인가 시작했는데 애들이 그 학교 가서 소문을 내가지고 마지막 자격시험 칠 때 37명이 시험을 쳤었어요. 그 제가 이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게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걸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저도 잘 몰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이제 자격증을 금방 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부분을 제가 아는 부분은 쉽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가르치니까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하다 보면 그 문 밖에서 그 수강생도 아닌데 제 얼굴 보려고 막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하는 이런 여학생들도 좀 있었다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강사였는데요. 너무 자화자찬이 되나요? 제가 강사 생활을 그만둔 이유는 그 실력의 한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컴퓨터로 전공을 했다면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을 가졌을 텐데 자격증 취득을 하고 바로 돌아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에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로서 그 내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테 설명한다는 부분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생활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중소건설회사에 전산 담당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9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93년도에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중소기업의 가장 단점은 보수가 작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한 120만 원인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그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사는 건 뭐 살아갈 수 있겠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과연 이 애가 컸을 때 과연 내가 얘를 공부시킬 만큼 되겠느냐 이 수입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직 사회의 어떤 그 적응하는데 어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 세력을 형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제가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팍쿠피지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길이 아니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살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그 컴퓨터 쪽에 이제 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분이 그때 격리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북이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업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격리학원 이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그 동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 동업의 단점 뭐 한계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혼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했었고 그다음 이제 이 컴퓨터 학원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워드 자격증 이런 게 아예 그 학원이 없어져 버렸죠.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컴퓨터하고 관련되는 뭔가를 할까 찾다가 이제 중고 컴퓨터 판매하는 걸 시작을 했었어요. 컴퓨터 기계적인 부분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포항에 있을 텐데 이 건설회사가 포항에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컴퓨터 판매할 때는 그 서울의 용산까지 포항에서 용산까지 봉고차를 끌고 올라가서 모니터 같은 부품을 중고로 사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경험을 쌓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컴퓨터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뉴텍 컴퓨터라는 그 브랜드의 중소 브랜드입니다. 대리점 좀 했었고요. 이 부분도 한계였었습니다. 마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컴퓨터를 5층까지 들고 올라가서 조립해주고 뭐 한 1, 20만 원 남으니까 이걸로는 그 수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동네 목욕탕
했었고요. 이 목욕탕 운영하면 그 시간이 많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손님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 여유 있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그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당시 때는 그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큰 욕심 없이 부업으로 용돈벌이 하자 이런 차원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투자했던 금액이 40만 원이었었습니다. 40만 원으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때가 그 종합지수가 거의 꼭대기 지점, 고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자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너도 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때가 고점 꼭지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바로 직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잘해서 수익이 올린 게 아니고 워낙 상승기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돈을 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착각을 일으키죠. 난 주식 투자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만 원 가지고 한 20만 원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업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목욕탕이 또 어느 정도 그 사양산업입니다. 요즘 가보시면 동네 목욕탕들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없죠. 대다수가 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잘 안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2002년도에 전업 투자자로 주식 투자로 전업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투자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발이 빠져 들어가면 쉽게 못 빠져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4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투자가 4천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계속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억대를 날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 제가 지난 그 영상 올릴 때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이 주식의 어떤 그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올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하는 이 기로에 선 상황이 됐었고요. 저는 멈추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고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집사람에게 이제 그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날려 먹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정리를 다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그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거 이제 해갖고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찾다가 그 당시 때 생각한 것이 컴퓨터라든가 어떤 신문 같은 이런 곳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안리 바닷가 근처에 거기 주차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시장 주차장이라고 평수가 아주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이용하는 곳인데 그 여름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가수 현철인가 누군가도 저희 주차장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차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차 대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 현철 씨 맞지 싶은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그때 손님 하도 많으니까 제가 차를 빼고 집사람이 돈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현철 씨하고 악수하고 그래도 주차 요금은 받았습니다. 대단한 그 배짱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면서 한 10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10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났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했던 것이 그 PC방을 했었습니다. 2005년에.
그 PC방을 했던 이유는 컴퓨터를 좀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가 직접 그 부품을 사서 만들고 또 그 이 당시 때 그 가장 유명했던 게임이 스페셜 포스라고 총 쏘는 게임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특징이 빠른 스피드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렉이 없이 빠르게 돌아가줘야만 내가 총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PC방의 어떤 장점은 얼마나 렉 없이 빠르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거기 그 사거리에 PC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치열했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일단 그 5년 동안 장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PC방이 거의 또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할 때만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PC방의 가장 큰 단점이 담배 연기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분리가 돼 있을 건데 제가 처음 PC방 시작할 때는 흡연석, 금연석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고 그 팻말로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담배 피우면 다른 쪽으로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할 때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유리로 된 그 칸막이로 완전히 이제 그 막아버리죠. 막고 그 닥터 같은 거 설치해갖고 환기 시설을 이용해서 담배 연기를 빼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뀌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집사람이 이제 이 담배 연기 속에서 근무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그 마음에 걸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까 컴퓨터를 만지는 부분이 이제 제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들이다 보니까 집사람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유사시에 저 없이도 운영 가능한 그런 장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당시 때 이제 편의점이 상당히 이제 뜨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이제 PC방 정리하고 창업 교육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메이저 편의점을 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서 5년 동안 운영하고 이 편의점도 또 좀 그 단점이 있었어요. 그 제가 운영하는 이때 한 2013년도인가 그때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하는 한 5분인가 연거푸 자살을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좀 디테일하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점주 자살 사고가 있었던 그 해에 사회적으로 그 편의점 본사를 향한 비난이 상당히 많았죠. 대기업의 횡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이저 편의점 본사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저도 또 상당히 열심히 이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그때는 그 카페죠. 카페 점주 협의회 같은 이런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것이었어요. 그 대다수의 편의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사하고 점주가 서로 상호 보완해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점주가 다 지고 있고 본사는 알짜배기 자기들 수익만 챙기는 쉽게 말하면 그 아르바이트생 급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변적인 부분은 점주가 전부 부담해야 되고 본사는 매출이 그 판매되는 매출의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의 수익만 챙기니까 본사는 점포만 늘어나면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고 점주는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있죠.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임대료가 올라가는 어떤 이런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모든 걸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은 프로테이지를 많이 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저는 그 임대료가 아주 비싼 그 아주 큰 빌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사가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제가 40%를 받고 본사가 60%를 먹는 이런 구조의 점포였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본사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 버리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그 목이 좋은 어떤 좋은 자리의 편의점은 점주들한테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죠. 심지어 90%까지 주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에 프로테이지를 더 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본사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제 챙겨주고,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는 더 작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 안 나오는 보통 아래에 있는 점주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가치관으로 본사하고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5년 계약을 마치고 그다음 지금 그 이번에 그 폐점했던 마트를 인수해서 편의점처럼 꾸며놓고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마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를 3년 한 3, 4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마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물건을 가져오는 저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그 도매상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마트들이 자꾸 문을 닫고 편의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도매상들이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동네 마트는 경쟁에서 밀려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4월 17일 날 어제 마지막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두 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꼽아 보니까 이게 12번째가 되더라고요. 컴퓨터 학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그래서 12번째 사업을, 장사를 끝으로, 마지막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장사는 없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노후 대책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겠다. 현재 사회 구조로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로는 자영업은 거의 한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관점으로 진보 보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여당 쪽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제 개인이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앞에 왔던 장사들 돌아보면 대부분 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컴퓨터 학원 없어졌고 컴퓨터 판매도 거의 없어졌고 동네 목욕탕도 없어졌고 PC방도 거의 사라졌고요. 편의점은 지금 뭐 그런 데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건 5년 동안 연중 무휴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젊었다면 해볼 만한데 이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동네 마트도 아마 앞으로 가면 거의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2번의 업종을 바꾸면서 제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정리 이 부분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허전해서 제가 운영했던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요것보다 먼저 저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디 갔죠 영상이?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점프 앞에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행사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봐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편의점을 그만두고 편의점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는 이길 수 있는 개인 마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만든 마트입니다. 이번에 폐업한. 그래서 마트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이때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매장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그냥 기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점과 유사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도시락 같은 삼각김밥 뭐 이런 쪽이 좀 취약하다는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구색 뭐 이런 면에서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동네 아주머니 같은 이 주부님들은 워낙 깔끔하게 돼 있다 보니까 편의점인 줄 알고 가격이 마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 손님도 끌고 젊은 사람도 끌겠다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으로 가버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가 편의점인 줄 알고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한 4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본 것은 아니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그냥 밥 먹고 살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가게를 정리를 하고 완전히 철거를 하고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제가 폐업한 마지막 폐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거는 끝내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요.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제는 전업 투자의 시작. 그래서 부업으로 할 때하고 전업 투자할 때하고 약간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로 보자면 아마추어일 때하고 프로일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전업 투자에서는 어떻게 매매할까 제가 좀 오늘 아침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두 가지 원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손실 보지 않는 매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데 치중하겠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에 집중하지 않고 손실 보지 않은 쪽에 집중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목표입니다. 이건 이제 좀 연결되긴 하는데,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할 때 그냥
잦은 매매보다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을 때만 매수하라. 이거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정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그때만 매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의 마음가짐으로 손실 보지 않는 매매, 그 다음 대단한 가능성이 있을 때만 매수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매매를 실제로 하면서 새로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싶다면 이게 추가해서 투자 원칙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압축시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3월 31일 날 제 매매 특징이 계좌를 항상 오픈한다는 거죠. 3월 31일 날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327만원 33% 수익으로 쟁지를 했었는데요. 유튜브 방송은 안 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매매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스마트폰으로 그냥 길게 보는 관점으로 인버스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 거의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우지수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확 빠졌다가 올라온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10월 달에 급락하고 들어올린 다음에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급락했다가 들어올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들어올린 데까지 맞았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금요일 날 어제도 미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희소식으로 랠리가 나왔다고 해요. 렘데시비르인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는 그 치료약이 코로나에 어떤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저는 한 이 정도 올라오면 저항선 맞고 밑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이걸 그대로 들어올려서 밀어 올려 버려 가지고 상당히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상당히 잘 어려운,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쉬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차곡차곡 흐름 파악을 해서 방향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쉬는 동안에 3월 31일 날 이제 그만뒀으니까요. 멈췄으니까요. 좀 들어올리다가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쪽으로 배팅을 쳐놨는데 의외로 너무 들어올려 버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인버스 매매를 했었는데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인버스 종목의 손실이 좀 나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손실로 해서 지금 잔고가 866만원이 됐습니다. 800 해서 이거 이 정도 손실이 났네요. 어쨌거나 이제까지 했던 것은 부업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잔고를 다시 클리어 시키고 새 출발을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부분을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집사람한테 투자금 1000만원을 빌려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사를 접으면서 집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출했는 게 376만원인데요. 인출했던 돈을 다 넣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져간 거 원금 안 돌려줘도 좋으니까 이 인출했는 376만원 이걸로 빚을 다 갚은 걸로 청산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죠. 제 집사람은 이제 이거 다 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 금액이라도 챙기자 이런 관점으로 376만원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모든 게 정리를 하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을
866만 원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 부분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고를 866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집사람한테 1000만원 빌려서 시작했었는데 이 빌린 부채를 370만원 인출한 그 돈으로 다 갚은 걸로 퉁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866만원은 순수하게 제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어떤 제 생각에 제 경험상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수익을 올릴지 손실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본전을 하겠다는 욕망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이제 끌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장치로 이 돈 이외에 나머지 모든 돈은 이제 집사람한테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이 0이 되면 다 줄어서 0이 되면 자동으로 주식 투자에서 은퇴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하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투자금이 0이 되면 패배를 인정하고 이 바닥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 원금을 866만 원으로 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1000만 원으로 했었던 거는 아까 한 24%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4% 수익으로 해서 모두 정산하고 이제는 이 금액으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좀 그런 방식을 했으면 싶어요.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요. 구독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댓글로 어떤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지금 17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할 건데요. 전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죠. 예전에는 주업을 하고 틈나는 대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물건 하러 갈 때는 매매도 못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이 주식에만 전념해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뉴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그날에 가장 이슈가 됐던 강한 테마들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가 강했다면 수소차 관련주에서 관련 종목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혹시나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그 댓글을 참고해서 제가 관련 종목들 찾아서 방송할 때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이 내용들을 또 보시고 나서
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 보완할 거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방송할 때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을 정리를 해서 나가다 보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테마들 하나하나를 계속 정리하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경험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요 댓글에 어떤 관련 테마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2주 동안 17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댓글에 어떤 그 관련 테마나 종목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휴일 동안 열심히 정리해 가지고 다음 방송할 때 올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그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걸 또 참고해서 제가 다시 또 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방송하는 저나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모두가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함께 성공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쉬어버려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열 몇 번째 다시 반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지우고 다시 녹화하고 다시 녹화하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만 이 상태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업 투자자로서 프로 기질을 발휘해서 이전과 다르게 잃지 않는 매매, 나날이 발전해가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